네,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이 상태에서 멈춤입니다. 뭐 더 낮아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 김민준의 스페셜1 시간에 또 봐야 될 부분들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장 스페셜1 어떻게 전하셨어요? 네, 오전장 한 줄평은 3쿼터는 패배, 키는 4쿼터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박성정 앵커님 오셨는데요. 전해드린 내용은 이제, PC부터 정리를 매크로 변수로 계속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PC가 생각보다는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지 않는 과정이었고, 또 GDP도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의 코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와 지표에 따른 시장의 투심인데, 오로지 데이터와 지표로만 판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상태였고, GDP도 생각보단 그렇게 강한 경기의 화랑을 뜻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를 손에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스페셜한 시간에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탑 전략을 너무 지루하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사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저는 과학 오류가 있고, 연준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소프트 랜딩,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골디락스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경기 침체냐 화랑이냐, 어찌됐건 5대5로 저는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준이 대중공개 자료로 가장 내세웠던 명분은 고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용에 관해서도 사실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고용의 과학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레귤러직들을 말씀드리면서 거의 다 고용 해고를 해가고 있다. 그리고 저도 앞서서 스탠바이를 하면서, 아까 출연하셨던 분 누구시죠? 연희님인가요? 내용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에 대한 고용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레귤러직이나 정규직들에 대한 고용들이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비정규직들의 고용 상황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고용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계가 아니라는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단지 시장은 이제 어찌됐건 연준이 내세우는 명분, 고용의 숫자가 어찌됐건 수치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 투심이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생각만큼 언급이 좀 없던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적색 신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4% 이미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률이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하자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의 고뇌가 좀 깊어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고용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원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완만한 고용의 하락을 이미 바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하에 늘 말씀드리는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신문모한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지만 모기지부터 카드로까지 그 부분을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선물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혼조세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장 투심이 판단 자체가 정말 안 좋게 했으면 장대 연봉으로 내리 꽂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봐라, 실업률도 4%인데 단편적인 요 정도까지는 대외 변수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좀 안 좋게 보이는 게,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느냐,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의 동조화 형상이 상당히 깨진 상태입니다. 커플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죠,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GDP까지 1, 2쿼터 매크로 변수까지 봤을 때는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103불을 깨고 내려가는 건 저의 바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치상으로는 103불 언저리까지 좀 내려왔다가 지금 GDP 끝나고 지금 고용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뽑아 올렸거든요. 오늘도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쉽니다만은 105.17불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은 시차가 지금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을 벌써 오전부터 장전부터 역외환율이 안 좋았는데 자극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78원. 그러면 숨만 쉬어도 안 그래도 지금 높은데 환율 외국인들 오지를 않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부러지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국내는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선 국내로 좀 넘어와서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보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하는 게 환율이 이렇게 높아? 현물 수급은 들어오지 않죠. 단지 선물로만 매도를 다시 또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헤비하게 현물까지 매도세가 출회됐으면 오늘 사실은 5일선이 무너질 공산이 굉장히 컸는데 내심 2650선까지 좀 눌러줬으면 싶지만 어찌됐건 5일선은 유지한 채로 지금 장중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 개인 수급세가 조금 불어오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마지막 쿼터로 좀 넘어갔습니다. 이제 4쿼터의 내용이 결국은 CPI와 FOMC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저의 방향성 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틀리든 맞든 저는 계속 우상향 기조. 눌림목은 있을지언정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에 한 표를 좀 싣고 싶고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그 연준이 뭐 가장 내세우는 고용이 사실 뜨겁게 나왔어요. 근데 고용이 뜨겁게 나왔는데도 미국 시장은 하락 기조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과학 오류에 대한 대중공개 자료들, 데이터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뭐 JP모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3분기로 지금 밀었거든요. 9월 달로. 뭐 반대로 보자면 불확실성 지속이고 고금리 유지지만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반대로 남아있죠. 이 부분은 데일리나 이제 위클리로 우리가 시황을 보는 이유인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패드워치에서 지금 뭐 보니까 금리 인하의 어떤 9월의 확률이 45%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50%대 좀 유지했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이제 12일, 13일에 결정돼서 다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CPI가 높게 나오고 FOMC의 전도표의 내용이 중요하냐? 저는 별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좀 중요하냐면 뭐 굳이 이제 점도표가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예측성을 내포시키고 있다면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에 대한 그 부분은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 고금리에 대한 유지 기간이 얼마만큼 이번에 표시될 거냐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미국 경기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금리 인상을 뭐 하겠다는 점도표 변경만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시장은 우상향 된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오늘 이제 시장이 이 눌림목 속에서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2705선까지 회복했는데 이 눌림목 선상에서 어디가 빠졌고 먼저 장 초반에 올라올 때 지금 어디가 올라오고 있고 어디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눌렸을 때 해치 전략으로 소유주가 어디가 반등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 계속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잠깐 원전이나 에너지, 애플 관련주 지금도 조금 움직였고 그리고 뭐 그 방산 관련주들 북한 뭐 풍선 때문에 좀 움직였지만 소유주 쪽으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설령 저의 매크로 변수가 다 예측이 틀려서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슈팅만 나오고 장대 음봉이나 양봉 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거나 신규 진입도 주도주 위주로 하는 게 맞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도주 위주로 주목을 해야 되고 시장은 쉬어갈 뿐 꺾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전망 유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 섹터 3가지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2차전지, 반도체, 에너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2차전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들썩이길래 기대들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의 2차전지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동박이 유난히 좋다. 이것도 좀 특징으로 보이는데 2차전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종목의 선택이 단기 수익률을 가를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목의 선택 확실히 좀 중요하다고 요즘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놓고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준은 저는 3가지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계속 다 시청자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는 전방산업에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산업이 개선된다든지 사실은 또 이전보다 더 나빠졌는지
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 잘 없거든요. 뭐 리튬 가격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불씨를 군부를 떼울 수 있는 사실은 기대감, 그 중에서도 기대감 안에 실적 부분은 아니고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재한 측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것이 주식에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냐, 뭐 가격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군부를 떼우기가 쉽지가 않죠. 왜? 실적이 2분기에도 안 좋을 것이란 평이 많고 가격 경쟁력은 좀 엿보이지만 군부를 떼워주는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이 없는데 6월달에 이제 인터배터리하고 세계 배터리 대전이 뭐 온 겁니다. 어찌됐건 그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등락가정 연출이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단기 전략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매집 과정을 통한 스윙 중기 접근 전략, 투자 매집 전략으로 보시든지 선택을 완전히 정해야 되고 단지 시장의 반등이 좋을 수 있는 요소들은 당연히 호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 써놓은 종목들은 더 호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CIS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PNT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실적 일단 우호적으로 써 있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붙은 뉴스 플로우나 모멘텀들은 주가가 금방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몰캡 정도는. 근데 실적이 없어요. 어찌됐건 알파, 모멘텀만 지금 받고 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과 같은 퍼포먼스는 어렵다. 2차 전지는 아직 침투율 부분이라든지 굳건한 시장 MS 점유율 부분이 반도체만큼 그 단단한 삼강체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SDI 해가는데 늘 말씀드렸어요. 저희 단가가 이제 40만 원에서 42만 원 사이 정도 되고 비중이 25% 정도가 되는데 계속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뭐 한참 수익이 났다가도 정리 안 했는데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최고 호선픽인 이유가 SDI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찌됐건 전고체 라인에 대한 로드맵과 타임라인 등등 LFP에 대한 계획성 그리고 양극재 공장 신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덜 떨어졌다는 거, 선방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흘러내릴 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모습인데 좋게 말하면 5일선 키 맞추기고요. 나쁘게 말하면 결국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이거든요, 지금. 요게 완전히 차트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동반되지 않으면서 오전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면 끌어올려지는 이런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 투자해 가시는 분들은 꼭 체킹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지 먼저 스몰캡의 바턴을 이어받은 종목은 PNT였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부담스럽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세 가지의 해당 사항을 있어야 됩니다. 인터배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 전고체가 있든 LFP가 있든 시장의 점유율이 있든 요 부분도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관세 때리겠다, 반대급부 수혜 요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퍼포먼스를 생각하시려면 오늘 계속 말씀드리면 2차전지 장비 앰플런스 모습인데 장중에 12%대였어요. 이것을 접근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계속 한단 말이죠. CIS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1%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퍼포먼스, 가격 경쟁력, 나는 좀 뭐 스몰캡 종목 아니면 나는 셀 이런 부분들을 정하시면서 항해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각각의 뭐 아무래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접근 포인트의 키워드는 명확하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까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우 전문가의 이런 명확한 점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딱 잘라 정리를 해주셨어요. 전고체 그리고 LFP 여기에 마지막으로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 이렇게 세 가지를 또 꼽아주셨어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 기준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하려다가 지금 보합에서 좀 눈치 보는 것 같고 삼성전자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몇몇 뭐 디자인하우스라든지 테크윙 오늘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희비 엇갈리는데 여기도 좀 기준을 잡아주실까요? 네. 승부처의 한 주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요번 주에 일단 저희가 그 스페셜한 시청자분들하고 계속 뭐 다 기다리고 있었고, 앵커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대화를 뭐 방송국에도 나누지만,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뭐 파운드리 포럼이라든지 어드밴스 패키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지난주부터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 정리를 해놓은 상태냐면, 반도체를 접근할 때 그 시청자분들한테 4등분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지금은 예전 같은 레거시 정통 D램 랜드,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단편적인 지식 갖고는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HBM으로 하시든, 그죠? 여기에 이제 부차적인 파생 요소, 보생 요소, 일요일날 그 공개 방송할 때도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걸 아니면 레거시 쪽, 다른 편으로 정통 D램과 낸드를 하시든, 그죠? 이쪽이 지금 지난주부터 젠슨왕의 이야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젠슨왕의 의견 때문에 HBM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레거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뭐 IP, 뭐 DSP 이쪽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아직 잘 안 가고 있는 파운드리, OSAT. 네. 여기까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 정리해드렸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 포인트를 가격 경쟁력에 두느냐, HBM에 두느냐, 아직 오지 않았던 것에 두느냐, 여기에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 같고요. 테크윙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HBM이 아까 1번 칸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심플해요. 가격을 아예 제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185,000원. 네. 요 부분이고요. 네. 185,000원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지 않는 한은 위험 수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 주에 키는 지수반도의 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갭으로 좀 떨궜는데 뭐 이건 선물 매도세인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 뉴스, 그 다음에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파운드리가 됐던 어드밴스 패키징이 됐던 발표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HBM4에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은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무조건 하이브리 본더로 가는 게 더 좋다. 뭐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고, 결국은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지금 간택했다는 부분, 콜 테스트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확인 사살, 요 부분이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레거시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키 맞추기를 갔습니다만은 원익QNC가 이제 반등이 났고,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단지 좋은 쪽들은 이런 레거시 쪽에서 이제 조금 쉬었던, 조정받았던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FST라든지 계속적으로, PSK라든지, 이쪽은 뭐 HBM의 뭐 세정 부차적인 요소도 있지만 펠리클이라든지 등등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또 오늘 YC 이런 거는 5일선 반등하면서 15%대 반등.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승부처인데, 결국은 여기도 이제 모멘텀 투심? 이것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것을 잘 설정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키가 SK 하이닉스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간다고 SK 하이닉스가 밀리지는 않아요. 네. 분명히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 펀더멘털이나 전방산업에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제 싼 종목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HBM 내가 접근한다, 내가 IP나 DSP 접근한다, 이 접근 방식이 명확하셔야 돼요. 싼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싼 종목을 찾는 것도 이제 여러분의 숙제가 되겠지만, 내가 좀 고가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해서 손절매에 입각한다든지, 내가 조금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매집을 해가지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났을 때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이제 치고 빠지는 요 전략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에너지 관련해서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조정을 활용해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고점 시그널이 나왔으니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이런 동시다발적인 반등을 보면서 샀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실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의 이런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뭐 심플하게 적었습니다. 원전의 모멘텀은 지속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전은 이번 주에 일정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또 한 차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서 원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투심이 좀 위축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영향은 이제는 좀 지나간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뭐 친환경의 탈탄소의 어떤 대명자 아래 뭐 풍력, 태양광 있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풍력이랑 태양광 완전 배제시키지는 않았는데 에너지의 어떤 전력 수요 니즈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미 대선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실 거면 완전히 장기 투자하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 전력 수요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우호적으로 있는 게 무엇일까? 결국은 수소 연료전지랑 이제 원전이거든요. 지금 수소 연료전지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이 불씨를 붙인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이제 에너빌리티인데 반응을 해주냐 있냐인데 결국은 21선이 지금 무너지지 않아서 눌림목은 끝난 것 같고요. 저격형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 인터넷 언론 뉴스에서. 근데 지금은 원전에 대한 것들이 실적 부분이 아니에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테라파워라든지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전력 수요의 어떤 큰 수요 초과 측면의 기대감인 것이지 이것을 실적으로 접근하는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격형 기사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지 여기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주도력이 지금 반도체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만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그때 전선도 좀 말씀드렸지만 테마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글로벌 기조가 있고 국내의 어떤 수급 유입은 소외주의 해지 전략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한 5% 실어서 조금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가보겠다. 이렇게 하시던지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주면 치고 빠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것으로 어찌됐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4가지 중에서는 가장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관심주도 이 세 섹터 내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의 관심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에너토크 준비했습니다. 에너토크 원전주네요. 네, 뭐 앵커님이 아시다시피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근데 저 스타일은 좀 바꿨습니다. 일단 뭐 3루타나 홈런 칠 종목이 있어야 된다. 늘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전문가이고 큰 틀은 유지를 하는데 어찌됐건 시장 니즈가 지금은 변동성 국면이다 보니까 짧고 치게 빠지는 것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타일을 바꿔봤고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 기술적인 접근, 매크로 변수까지 다 반영해서 목표가 잡았고요. 짧게 한번 치고 빠져보겠습니다. 9,4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도 비슷하게 8,1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토크 지금 시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짧은 이 매매 전략 알려주시는데요.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중심 김민준의 스페셜 원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약간 2%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어떨까요? 조금 더 힘을 낸다면은 양시장 상승 전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성우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